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요즘 이슈가 되었던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좀 긴장이 되게 세게 되네요, 이게. 아예 되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좀 이제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방송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세계 여행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으면서 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이 얘기는 사실 제보를 할 때쯤에 넷플릭스에서,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제 종교를 다룬 그런 게 있었죠. 예. 그 정도.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핫할 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친구 둘이랑 같이 삼겹살이랑 소주를 마시면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나 그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 친구들의 직업 특성상 보통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사실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이비들은 무서운 게 아니다. 진짜 무서운 사이비는 길 하나 방송에 나오질 못한다. 그때 나온 얘기였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 개 듣고 저도 까먹고 있었던 제 어릴 적 사이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이거는 제가 까먹고 있다가 제 친구가 이제 너가 어렸을 때 친구가 그런 일 겪었었잖아 라고 해서 생각나서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친구는 저를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쯤에 전학을 왔어요. 저희 동네로. 원래는 서울을 한강으로 기준으로 하면 북쪽 남쪽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 북쪽에 살았다가 남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같은 반도 되고 전학도 와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냥 어릴 때 친구들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종교가 특별히 없는데 집안은 불교고 또 한 친구는 성당을 독실하게 다니는 집안이고 이 똘비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다, 뭐 부처님이 세다, 뭐 이런 걸로 막 하다가 예. 그러다가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니는 세례명 같은 게 없지 않냐. 난 세례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상 그런가 보다 부럽다 였는데 똘비가 아닌데 나 세례명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례명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때 막 이러고 좀 투닥하다가 그때 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세례명 하면은 좀 유명한 네임드 분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던가 요한이라던가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성인이 있나 보다 이제 하고 각자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수능이 끝나고 성인이 되기까지 한두 달의 텀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음주를 좀 시작했어요. 수능도 끝났다. 이제 우리 곧 서능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딱 20살이 되는 12월 31일 날 밤 10시인가에서 PC방에서 쫓겨났어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미성년자여서. 네. 그래서 나와서 아니 뭐 한두 시간이면 성인인데 이런 걸로 하다가 술집을 가자. 네. 그래서 술집을 가서 안주를 시켜놓고 12시가 땡 치자마자 술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술을 좀 먹다가 안 되겠다. PC방을 다시 가자. 열받는다 해서 PC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각자 게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던 게임이 업데이트 한다고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똘비는 스타를 하고 그 성당 다니던 친구가 SNS를 보고 있다가 SNS에서 무슨 영상을 봤는지 갑자기 똘비한테 정말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원래 세례명 있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당시 똘비가 할머니랑 같이 성당으로 다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성당에서 받은 세례명을 말했어요. 근데 그 A가 아니 너 원래 어렸을 때 세례명 따로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이름 나도 뭔지 까먹었다 이러고 있다가 궁금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라고 세례명을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A가 이제 검색을 한 거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했는데 애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요? 뭔데? 하고 저도 봤어요. 이게 성인이 아닌데? 하고 세례명이 제가 원래 악마 이름을 잘 몰라요. 뭐 사탄 이런 건 들어봤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악마인지 까먹었는데 그 세례명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데요? 레오나르였어요. 레오나르? 네. 이게 무슨 마녀들의 무슨 하여튼 악마래요. 저희는 되게 당황한 거죠. 똘비도 되게 당황을 했고 그날은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친구는 뭐 장난으로 저거 사이비 다녔다, 교회 아니었다 막 이러고 놀리고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 며칠간 그 똘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똘비한테 전화가 와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술 한잔 하재요. 아 그래 술 한잔 하자 하고 만나갖고 똘비랑 얘기를 하는데 똘비네 부모님은 여태까지 똘비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이제 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랑 살았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제 너가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말을 해줄게. 대신 너가 절대 충격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해갖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 그 할머니는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었고 네. 똘비의 아버지도 성당을 되게 독실하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결혼할 상대라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감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같은 성당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교회도 같은 신을 모시니까 네.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허락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똘비의 어머님을 좀 탐탁지 않아 하셨대요. 왜냐면 똘비의 어머님이 고아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래서 또 여러모로 탐탁지 않아 하고 있던 와중에 그걸로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할머니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다 였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러냐 이걸로 좀 트러블이 좀 있다가 어느 날 명절 같은 때 아버지랑 똘비는 어머니랑 셋이 왔는데 아들 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노발대발 하신 거죠. 사실 문신이 나쁜 건 아닌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되게 나빠 보이고 그래서 되게 막 그걸로 싸우다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와도 그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할머니는 완전히 이제 터지신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가족 문신이다. 네. 가족끼리 문신한 걸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막 대판 싸우고 나서 그렇게 그냥 가버리셨대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 속 끓고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랑 연을 끊을 거 아니니까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잘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면 아들하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며느리랑 둘이 만났는데 며느리가 평상시랑 다르게 완전히 표독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천박한 쌍욕을 막 쏟아부으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이 정말 꺼지는 기분이었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도 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은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이간질을 하냐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대 얘기 중 하나가 종교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를 거들먹거리면서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여자를 끊다시피 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할머니가 또 화가 좀 가라앉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손주도 생각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들한테 화해를 하려고 아들한테 전화를 계속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가 뭐 며느리는 당연히 전화 안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느 날 꿈에서 뭔가 와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 복도에 할머니가 서 계셨대요. 근데 어떤 짐승같이 생긴 까만 형체가 어떤 문 앞에 서서 막 웃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저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냥 꿈에서 그런 느낌이 났대요. 그래서 꿈에서 본인이 막 뛰어갔대요. 그걸 잡으려고. 근데 본인이 이미 가기에는 늦었고 애는 들어갔고 그래서 그 문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302호 산다고 하면 그 집 앞에 302가 써 있었대요. 그리고 꿈에서 확 깨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불안해지신 거죠.
예. 그때가 뭐 하여튼 아침 되게 일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좀 괜찮은 시간대 만나서 대화를 해도 화해가 될까 말까 한데 이 시간에 찾아왔다고 또 싸우는 거 아닐까 막 고민을 하시면서 만약에 별일이 없으면 아침밥 차려주면서 화해를 하고 별일이 있으면 해결을 하자 이 생각으로 이제 결국엔 가시기로 했대요. 가는 내내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 계속 안 받고 그리고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직 자나? 근데 비밀번호를 알고는 계셨대요. 그래도 혹시 다 바꿨을라나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하는데 원래 비밀번호 누른 게 딱 열려있으면은 번호가 안 뜨고 삐비비비 소리 나는 그런 기계였나 봐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집 구조가 문을 열면 거실이 보였대요. 문을 열면 오른쪽에 뭐가 방인가 화장실인가 있고 딱 정면에 거실이 보이는 집 구조였대요. 근데 아들은 이미 안 좋은 선택을 했고 며느리가 본인의 목에 줄을 매고 의자에 올라서서 손자의 목에, 그러니까 똘비의 목에 줄을 매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그거 보고 오만 감정이 들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줄을 매고 아들 똘비가 위에 있던 의자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얘를 잡아서 내가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일단 본인이 아래로 엎어지듯이 들어가서 손자가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엎어진 의자 주워서 애를 앉혔는데 급하게 했는지 끈이 반쯤 풀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이미 뭐 기절을 한 상태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욕을 하려고 며느리감을 봤더니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비아냥거린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이미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할머니는 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맨 처음에 화가 먼저 났었대요. 그래도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거를 좀 커서 알았는데 성인들이 보통 안 좋은 선택할 때 목을 매면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 이제 거의 직사에 가깝게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늦었고 예. 똘비는 지금 의식 없고 해서 119 불러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똘비는 아직 어릴 때고 체중이 가벼워서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내외를 이제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저는 몰랐는데 장례를 치를 때 옷을 다 벗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다시 입혀야 되니까 수의를. 근데 그때 봤던 그 문신 아래 숫자가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똘비 어머니의 문신 아래 614가 써 있고 똘비 아버님 문신 아래 615가 써 있고 혹시나 해서 똘비 몸을 보니까 똘비 몸 문자에 616이 써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막 한 거죠. 이게 뭘까? 분명히 본인은 생활비도 충분히 보내줬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용돈도 따로 주고 막 했었는데 예. 그렇게 생활고를 할 정도였나 했는데 신부님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에요. 할머니랑 신부님의 추측인데 손자분의 그러니까 똘비의 세례명을 신부님이 듣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성인의 이름이 아니라 악마의 이름이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문구를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아래 숫자는 아무래도 순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이 아들을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에 끌어당기고 네. 덩달아 아들은 같이 의지와 관계없이 끌어간 거고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랑 할머님의 추측은 그 흔히 악마의 숫자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채우려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그걸 알고 너무 힘든 거죠. 본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좀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본인의 부모님은 생활고에 힘들어서 이제 안타깝게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이상한 영화 보고 왔나 이랬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고 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똘비는 이제 대학교를 자퇴하고 할머니하고 친척분이 계시는 외국으로 나갔는데 애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나갔는데 되게 불안해했다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은 이미 문신을 다른 걸로 커버를 했는데 혹시나 그 종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왜냐면 666을 채우려 해도 본인의 숫자가 비게 되니까. 그러죠. 그럼 막 끝없이 망상이 이어진대요. 그 무서움이 생기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도저히 한국에 못 있겠다 해갖고 외국으로 나갔고, 거기서 그 친척분이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은 제가 마지막에 연락됐을 때가 SNS 메시지로 본인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하면 연락을 하겠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랑 내가 연락하는 게, 너희들이랑 연락하면 이때 일이 생각난다.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하고 한 지금 7년, 8년째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와, 무섭다, 이거 은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분의 말로는 악마의 숫자가 666이 아니라고, 616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져서 다 같이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세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집단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수 있겠다가 컸죠. 와, 섬뜩하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준 친구는 한때 이제 기자의 꿈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되게 괜찮은 대학에 언론정보학을 전공해서 기자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인턴으로 어떤 모 언론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귀종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해야 되는 게, 네. 이 얘기를 하면 아직 피해자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게 모 언론사로 이제 인턴을 갔어요. 근데 인턴일 때, 이게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신입이나 인턴을 가면, 특히 이제 사회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한동안 거의 다가나요. NPC처럼. 왜냐면 경찰서 분위기도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서도 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동안 좀 하다가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 회사로 치면 차장급 되시는 분이 같이 이제 회식을 좀 주도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 겸 이제 삼겹살을 이제 소주를 먹다가, 그분이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이 시대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입니다. 이때쯤에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경제부는 그냥 무조건 IMF 관련 기사였고, 네. 사회부는 이제 신창원과 IMF 관련 기사, 그리고 스포츠 연예는 박찬호 선수랑 박세리 선수에 관한 기사들로 사실상 도배가 되는 분위기였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 신문에 관해서는. 그러고 있다가 되게 유명한 뭐 사이비 기사가 터졌어요. 근데 때마침 또 그때 시즌이 여름 시즌이라 그때는 남양 특집 방송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많죠. 예. 근데 언론사 최초로 신문이 남양 특집 방송보다 무서웠던 시기가 딱 그때래요. 오, 예. 어떤 주요 일간지는 아닌데 지역 일간지에서 사이비가 터졌고, 그래서 주요 일간지들이 그걸 다 받아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사이비에 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양 특집 예능들도 사이비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그때 이 똘비는 회사에서 꽤나 압박을 받았대요. 네. 왜 너는 못하냐? 하다못해 얼마 전에 경제부에서도 사이비 얘기를 터뜨렸다. 너네는 왜 못하냐로 이제 좀 압박이 세게 들어왔었나 봐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 똘비한테 제보 메일이 왔대요. 네. 모 지역 어떤 마을에 되게 큰 사이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이비가 아닌 척을 한다. 뭐 이런 제보였대요. 예. 평상시 같으면 확인을 하고 움직일 텐데 이미 이때는 너무 압박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랑 원래 이제 연이 좀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방송국 촬영에서 출신이었는데 다큐멘터리로 따로 나가신 촬영하시는 분이랑 연이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취재해서 기사를 내고 너는 촬영분으로 다큐멘터리를 내라. 그러면 둘 다 서로 대박이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요새 워낙 사이비가 이슈고 이거 제대로 영상만 뽑아내면 돈방석이 안 지니까 사실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갔는데, 큰 지역은 경기도 남부입니다. 경기도 남부 쪽인데 시 자체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을이 되게 깡시골이었대요. 깡시골을 딱 가는데 앞에 무슨 석상 같은 거에 무슨 성경에 나올 법한 문구들이 써있는 마을이었대요. 근데 그 슈퍼에 있어서 쓱 갔대요. 그 슈퍼로. 근데 저 마을 혹시 사시냐 했더니 그 슈퍼 주인이 본인을 쳐다보는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저 마을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기자인데 제보가 와서 회사에서 이제 까라면 까야 되니까 왔다.
근데 되게 의심쩍은 표정으로 계속 쳐다봐서 대충 이제 음료수를 사들고 계속 그 슈퍼 주인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청년 한 3명, 4명 정도가 나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연락을 해놨으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면서 말을 멈추시더래요. 이미 여기서 기자의 촉이 왔대요. 아, 뭐 있구나. 하고 이제 청년들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분들이 되게 뭔가 떠보듯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마을 구경도 좀 하고 근데 이 마을 가운데 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는데 뭔가 이질감은 있는데 뭔지 딱 모르겠는? 오.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되게 인상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방금까지 농사일을 하던 분 같은 분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누구시냐? 마을 이장님이시냐? 그러니까 마을 이장은 아니고 내가 여기 목사다. 근데 여기가 지금 개척교회들은 목사라고 해서 떵떵거리면 안 된다. 같이 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한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사람이 좋더래요. 말도 되게 젠틀하게 하시고. 근데 방송국에서는 왜 왔냐? 뭐 이렇게 묻길래 아니 무슨 자기 상사가 무슨 제보를 받았는데 가보라더라. 근데 저는 월급쟁이여서 까라면 까야 된다. 여기 딱 와도 뭐 없는데 그냥 자기는 이번 기회에 좀 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근데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한테 이런 마을에 무슨 제보할 게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숙소를 갔는데 예. 그 숙소 옆에 편의점이 있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술 마실 거 좀 사고 숙소를 가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 마을에 뭐 있는 것 같지 않냐. 촬영 감독 하시는 분은 없는데? 너무 시골 마을인데? 그러니까 뭔가 아까 교회에서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딱 나왔는데 그게 뭔지 그제서야 알았대요. 밤이 되니까 알았대요. 십자가가 보통 위가 짧고 아래가 길잖아요. 여기구나, 역. 근데 이게 낮에 봤을 때는 십자가 모양이 흔히 말하는 한자 열십자처럼 딱 정인 거예요. 위랑 아래랑 길이가 똑같은 거죠. 예. 근데 밤이 되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불은 아래가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봤을 때 십자가는 그냥 위가 좀 긴 거고 밤에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래가 되게 짧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십자가 되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면 역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대박을 잡았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비는 대부분 모 사이비처럼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이비가 이제 돈을 좀 끌어당기는 신도들의 돈을 뺏는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생소하게 사탄?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찍으러 나왔는데 담배 핀 척하면서 그걸 찍고 있는데 그 편의점 주인부터 뭔가 누군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쎄한데 하고 올라갔는데 숙소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3층짜리인가 그랬대요. 보니까 보이더래요. 차들 안에 사람이 타 있는 게 좀 보이더래요.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차 안에 불을 킨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나가자. 이거 위험한 것 같다. 일단 나가자. 나가고 낮에 경호업체 대동해서 오자. 그래서 급하게 챙겨서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좀 음주 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차를 타고 일단 나가자 하고 나가는데 그 앞에 마을 입구에 기둥이 있다 했잖아요.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 같은 걸 묶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쟤네가 저거 다 묶으면 우리 못 나간다 해서 그냥 뚫고 갔는데 차 이제 범퍼 앞에 찌그러지고 그래도 일단 도망가자 해도 쭉 나갔대요. 그렇게 어떻게 서울로 왔대요. 서울로 와서 이거 고냐 스톱이냐. 근데 그 똘비가 고하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까지 없었던 대박 사건이다. 예. 고다. 근데 촬영 감독님이 불안하다. 솔직히 좀 불안하다. 왜냐면 촬영 감독님은 가족분들이 한국에 있고 똘비는 가족분들이 외국에 있었대요.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엄청 설득을 했대요. 촬영 감독을. 이번 기회에 이거 찍고 너는 유명 감독 되고 나는 대박 기자 돼서 각자 돈방석에 앉고 너는 돈방석에 앉고 나는 승진하고 같이 대박 나자 해서 결국엔 선택을 해도 고를 하기로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업체를 섭외해서 갔는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경호업체 분들을 경찰 옷을 입힌 거예요.
아, 위장을. 예. 그래서 경찰분들이랑 같이 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갔는데 마을이 싹 비어져 있더래요. 어? 마치 정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급하게 사라진 것처럼 싹 비어져 있더래요. 근데 몇몇 집은 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몇몇 집은 뭐 좀 엉망인데 특히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네를 추적 취재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좀 강박처럼 갖고 있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의혹 제기나 이런 사건이 있었다만 해도 괜찮을 만한데 기자분들은 끝맺음 맺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건이 결말까지 하고 그 가운데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추적 취재를 하자. 막 이렇게 돼서 서울로 결국에 올라왔대요. 다시. 그래서 추적 취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마을 관계자들 막 취재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네 집 앞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본 듯한 사람이 보였대요.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하고 집으로 안 가고 그대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셨대요. 촬영 감독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하고 있냐? 편집을 하고 있다. 혹시 너네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요새 안 보이냐? 잘 모르겠다 자기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좀 생긴 것 같다. 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오늘은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앞에 그 마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 취재할 때 자기가 기자인 걸 밝혀야 되니까 명함 같은 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짜 명함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는데 이 촬영 감독 분이 본인의 새로 오픈한 진짜 사업체 명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고 그 똘비가 이제 오랜만에 며칠 만에 집에 갔는데 집에 택배가 하나 와 있었대요. 택배를 열어보니까 빨간 글씨로 협박장 내용이었대요. 대충 내용이 너네 가족 지금 미국에 있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엄마.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소름이 나고 급하게 그 촬영 감독한테 전화를 하고 예. 근데 촬영 감독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얘 지금 편집실에 있나? 하고 급하게 그 촬영 감독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은 비어있고 그리고 촬영 감독 집으로 갔더니 너무 불안하잖아요. 집으로 갔더니 촬영 감독 집 근처에 경찰차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기자고 하고 막 뚫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다 한다. 그 집이 혹시 몇 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1호냐 했더니 맞다. 거기 내 친구 집이다. 나 지금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촬영 감독분이 집 그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엄청 울고 계시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계시고 보니까 촬영 감독 그분의 와이프분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랑 다 촬영 감독한테 괜찮냐 근데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네 사이 되게 좋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갑돌이라고 하면 갑돌이는 어디 갔냐 할머니 댁에 보낸 거냐 갑돌이가 사라졌다. 그래서 경찰한테 말을 해도 경찰들이 지금 오히려 자기를 의심한다. 예. 미치겠다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절대 혼자 그런 선택을 할 와이프가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좀 과학 수사가 좀 더 발전하고 업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하고 상처가 다르대요. 완전 다르죠.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좀 덜 했대요. 집안도 워낙 깔끔하게 돼 있고 유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흔적도 없었대요. 예. 그냥 이거는 법의학적으로 봐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둘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둘은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근데 또 그 똘비는 되게 엄청나게 죄의식이 컸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안 꼬드겼으면 그때 그냥 스톱했으면 그렇게 해서 한참을 좀 위로하다가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 짓고 알리바이도 이제 본인이랑 같이 작업실에 있던 CCTV 다 찍혔기 때문에 알리바이는 됐고 네. 그래서 본인도 며칠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또 소포가 와 있더래요. 거기는 아이가 다니는 미국에 있는 학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써 있대요.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똘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톱하자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독은 이미
얘네를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파이팅이 넘친 거예요. 이제는. 그치. 분노지. 이제는 내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스톱하자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차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며칠을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촬영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 안 되겠다. 근데 촬영 감독이 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사무실을 갔대요. 네.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져 있고. 근데 사무실을 보니까 자기가 취재한 거랑 이 친구가 편집하던 것들, 그리고 이 친구가 따로 제보받고 한 내용들이 되게 벽에 빼곡히 붙어 있더래요. 정말 이게 한 2, 3주 사이에 엄청난 광기로 수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결국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지가 않더래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쎄한 느낌이 확 오더래요.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촬영 감독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소포 같은 게 있었는데 소포 안에 누가 봐도 아이의 손가락으로 보이는 거랑 발가락으로 보이는 게 와 있더래요. 근데 이게 손가락들이랑 발목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웠냐면 네. 그 촬영 감독님의 아이가 발목에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그 순간 아이도 나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말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 똘비분은 그 일로 사실 회사 내에서는 본인의 직원들 쓰기 아니라 외주를 쓴 거고, 그 회사 내에서 압박해갖고 취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괜찮다, 좀 쉬다 와라, 가족들 보고 와라 이런 정도였는데 똘비분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대요. 네. 그리고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퇴사하시고 나서 후배한테 얘기해줄 때 그 후배가 현재 그때 당시에 차장님 그분, 그러니까 후배도 이제 선배한테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그 시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돌았대요. 싹 다 잡히는 거 아니면 기사 쓰지 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적인 애들은 일망타진으로 다 잡히거나 얘네가 아예 움직일 만큼 다 그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니면 취재도 하지 마 라는 불문율처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터넷에 이 말을 듣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본인은 기자의 멋있는 모습만 꿈꿨는데 힘들고 위험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사이비에 대한 취재도 많이 줄었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 사건을 기점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좀 시대 자체가 좀 많이 그게 좀 가라앉았고, 열기가 가라앉았고, 네. 언론 쪽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 대장이 잡힌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혹은 그 신도들이 싹 다 잡힌 게 아니면 기사도 내지 말고 취재도 하지 마라, 위험하다, 불문율처럼 그때부터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죠, 당연히. 가족을 건들거나 이래버리면 사람이 못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 똘비 분이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원래 여의도에서 되게 유명한 큰 방송국에서 원래 기존에 촬영해놨던 거를 방송에 안 내보냈다가 보도 지침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상화해서 내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보냈을 때 똘비 분이 되게 힘들어했대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다 듣네요. 그러니까 이세계 여행자님이 원래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들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 두 가지도 완전 레전드인데 그거는 더 레전드란 말인데 참 아쉽네. 그거를 허락 받아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네요. 이게 너무 그게 좀 큰 포인트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지.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네요, 이거. 근데 말씀도 워낙 잘하시니까 더 이야기가 선명하게 저희가 잘 상상이 되면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이세계 여행자님 말씀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어차피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워낙 잘하시네요.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이 공개되지 못한 그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아쉽지만 그거는 좀 더 협의가 된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정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 사이비들이 있고 그 사이비가 정말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